제 두 번째 라이브 방송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어반 디자이너스 클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다립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방송할 거는 공지사항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5년 핀터레스트에서 발표한 트렌드들 같이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올해 유행할 거고 또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핀터레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핀터레스트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패션이라든지 디자인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검색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어떤 것들이 검색이 좀 많이 되는지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핀터레스트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나 또는 트렌드 팀이 이제 연구를 해서 매년 말에 다음 해에 유행할 것들을 소개를 하는 예보 같은 프로젝트예요. 핀터레스트 내부에서는 사실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핀터레스트를 지금 뭐 광고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혼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베이스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소개하는 어떤 트렌드나 정서 같은 게 한국이랑은 안 맞는 부분도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프랑스에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이 트렌드는 별로 프랑스에서는 잘 먹힐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되는 트렌드들도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트렌드 코리아 같은 또는 유튜브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보면은 올해 트렌드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좀 더 유행하는 트렌드를 아시고 싶으시면은 그런 좀 국내적인 컨텐츠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글로벌적인,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큰 거대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행적인 것도 좀 미국에서 한번 좀 이렇게 유행이 되면은 그 다음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쪽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유행들을 예견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작년에 발표를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작년에 핀터레스트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걸 발표했는데 이게 실제로 좀 유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한번 몇 개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보다시피 2024년도 트렌드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작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2024년에 진짜 좀 유행을 많이 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 좀 몇 개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저는 요거 에클라틱 그랜파라는 것, 사실 그랜파 코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할아버지들이 입는 그런 옷 스타일 같은 것들을 조금 입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되게 많이 유행이 됐었어요. 작년 2024년에도. 한국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은 유럽에서도 이제 좀 젊은 MZ 세대들이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되게 막 할아버지들이 입는 그런 조끼라든지 또는 되게 막 골덴 바지라든지 약간 그런 올드한 아이템들을 섞어서 입는 거를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이런 할아버지 스타일의 그랜드파 코어가 올드머니 코어랑 조금 연관이 돼서 나온 게 드뮤얼 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유행이 됐죠. 그러니까 되게 차분한데 그 안에서 되게 약간 클래식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러면서 또 약간 올드머니처럼 되게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두 사이의 접점으로 나온 게 약간 드뮤얼 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유행이 됐던 것 중 하나는 요거 핫 메탈. 요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쇠맛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에스파가 특히 되게 많이 밀었던 그런 컨셉이죠. 이런 어떤 금속 소재의 액세서리라든지 또는 좀 약간 이런 인더스트리얼한 그런 홈 데코 아이템들, 또 Y2K 그런 유행과 맞물려서 되게 많이 유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호 스태킹, 요거는 뭐냐면은 이 보타이라고 하죠. 요런 리본, 이 아이템을 활용한 그런 유행인데, 제가 작년에 한국 가가지고 그 강남 지하상가 내려가 보니까 모든 그 강남 지하상가 가면 되게 막 페미닌한 여성스러운 귀여운 옷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막 이런 그 리본 같은 것들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실제로 한국 와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이 보이네. 그렇게 생각도 들고, 또 예능 같은 것도 이제 막 TV에서 보면은 연예인들이 약간 이런 보타이 같은 거 이렇게 리본 프린팅이 돼 있거나 또는 막 여기 소매 같은 거에 액세서리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착용하는 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되게 유행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작년에 핀터레스트에서 좀 발표를 했던 트렌드였고, 이제
올해 핀터레스트에서 어떤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지를 이제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2025년 핀터레스트 프레딕츠를 보겠습니다.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 거의 1월쯤에 런칭을 했었으니까 되게 따끈따끈한 소식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국적인 정서에서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제가 흥미롭게 본 것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리 코디드라는 트렌드예요. 말 그대로 체리 레드 컬러 있죠. 이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다크하고 스윗 앤 서치 바이브, 젠지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체리에 대해서 그들의 메이크업이나 또는 메뉴, 음식이나 또는 무드보드 같은 것들에 영감을 받아서 구성을 할 것이다. 사실 컬러에 대한 트렌드는 사실 저는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컬러라는 게 되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되게 이거는 변덕이 좀 심하다고 봐서 사실 컬러 하나로 트렌드를 점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체리 레드 컬러, 좀 다크한 레드 컬러가 올해 좀 많이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보일까라고 하다가 우연히 제가 이번에 공개한 그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레이디 가가의 딱 아브라카다브라 이번에 나온 뮤직비디오 보니까 바로 딱 이 체리 레드 코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연인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레디 가가 이렇게 딱 체리 코드 레드 컬러를 입고 있으니까 되게 튀고 좀 약간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레디 가가 역시 핀터레스트를 많이 애용하는 트렌드에 역시 빠른 훌륭한 아티스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라이브 준비하다가 잠깐 우연히 본 건데, 이번에 제니랑 그 도치의 뮤직비디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얘네들이 입은 이 포인트 컬러랑 그 다음에 이런 네일 같은 컬러 같은 것도 다 약간 체리 코드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 연초이긴 한데 약간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 컬러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체리 코드라는 트렌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뷰티에서 또 이제 몰아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씨 위처리라고 해가지고 바다 마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우르술라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이렇게 사이렌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바다 마녀에서 영감을 얻은 이런 조개색 같은 이런 메이크업이나 또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우연히 이번에 그 지수 아스케이크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뭐 다 블랙핑크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메이크업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도 네, 보시면은 약간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약간 진주 같은 이런 메이크업 있었죠? 예, 펄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메이크업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쓰는 머리 스타일도 약간 이런 뭐 히피펌 같기도 하고, 이런 되게 약간 웨이비한 그런 웻 헤어 같은 느낌들. 이런 느낌이 약간 여기 씨 위처리에서 담겨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지수가 했던 메이크업이랑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메이크업이 트렌드가 된다고 합니다. 뭔가 한국에서 시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좀 과감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그 로코코 리바이벌이라는 이런 트렌드입니다. 로코코 리바이벌은 이제 뭐냐면은 웨딩이나 파티 같은 것들이 로코코 시대의 그런 복장이나 그런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페미닌하고, 그 다음에 뭐 어퓰런트 하면은 되게 관능적인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좀 할 거라는 건데, 로코코 하면은 뭐 좀 미학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전에 있었던 그 사조가 바로크 미술 양식이거든요. 근데 바로크 양식은 여러분 혹시 구글에 바로크 미술이라고 쳐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지만은 되게 어두워요. 되게 어둡고 중후하고 장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서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생겨난 게 이제 로코코 미술 사조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되게 밝고 우아하고 화려하고 약간 이런 게 로코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결혼식 같은 거에서 좀 이런 스타일로 하는 포스트를 제가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프랑스 성 느낌, 또는 거기에서의 약간 이런 좀 되게 우아한 중세 시대의 그런 약간 드레스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또 같이 또 제가 재밌게 봤었던 게 여기 있었던 캐슬 코어라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성 기사 같은 느낌의 그런 코어예요. 그래서 청바지도 되게 청바지를 리폼해가지고 뭔가 이런 좀 중세시대 기사들의 갑옷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약간 테이블웨어 같은 것도 이런 옛날 은수저 같은 것들, 은식기 같은 것들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아까 그 로코코랑 조금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네, 중세시대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본 게 요즘 계속해서 뜨는 어떤 트렌드 화두가 사실 레트로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계속 레트로 붐이 일고 있고, 서양에서 약간 옛날 거를 다시 복고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레트로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다 레트로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중세까지 돌아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이건 좀 재밌는 거를 이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는 음식 관련 트렌드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Surreal Soire라는 트렌드입니다. 자, Surreal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현실적인 이런 뜻이죠. 그리고 수아레는 이제 프랑스어인데 저녁에 하는 파티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아레라는 말 자체가 저녁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저녁 보내, have a good evening 할 때 bon soirée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는 뭐냐면은 어떤 이런 파티라든지 또는 피크닉이라든지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꾸밀 때 초현실적이고 독특하고 유니크한 이런 스타일을 추구를 한다라는 트렌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curvy candlestick, 구부러진 웨이비한 그런 촛대라든지 또는 뭐 fantastical flower, 꽃도 약간 되게 막 몽환적인 그런 환상적인 그런 꽃이라든지, 그다음에 gravity defying centerpiece, 뭐 중력을 거스르는 centerpiece 하면 이제 식탁 가운데 이제 놓여지는 그 장식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뭐 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촛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력을 거스르는 약간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뭐 그런 장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모던 서리얼리즘, 이제 모던 초현실주의 같은 그런 스타일을 꾸미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어떤 이런 테이블 위에 꾸미는 제품들 같은 것들이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때려 부어가지고 되게 좀 독특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체스판 같은 그릇이라든지 모양이 되게 기하학적인 그런 잔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파리에 그 마레지고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편집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리에 유행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편집샵인데, 플럭스라는 편집샵이 있어요. 저도 약간 트렌드 시장 조사할 때 많이 가가지고 좀 체크를 많이 하는 곳인데, 테이블 키친 가보시면은 여기서도 약간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 막 동글동글하게 방울 모양처럼 생긴 촛대인가 이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물고기 모양의 이런 물병이라든지 핫도그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식탁 위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은 파티 분위기가 엄청나게 살겠죠? 요거는 좀 올해 확실히 좀 유행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그런 트렌드고요. 제가 좀 재밌게 본 트렌드는 바로 이겁니다. 피클 픽스라는 트렌드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피클이 올해 한 해 어떤 F&B 푸드 쪽에 트렌드가 될 거라는 예보예요. 그래서 This year will be absolutely delicious. 이거 되게 말장난인데, 딜이 이제 그 허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피클 담을 때 되게 많이 넣는 허브의 일종인데, 그래서 delicious. 이번 올해는 굉장히 맛있어질 거다. 그래서 from sweet treat to the tangy cocktail.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트리트 하면 이제 간식이죠. 그 다음에 tangy cocktail. tangy 하면 이제 막 그 우리 아이셔처럼 이렇게 톡 쏘는 약간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칵테일까지 also humble gherkin is about to be absolutely everything. 그래서 gherkin 하면은 요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피클 하면은 요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피자 시키면 주는 그런 피클들. 근데 프랑스에서는 사실 이 피클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요게 더 많거든요. 마트 가면 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를 이제 꼬흐니시옹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표현한 게 요 이제 미국 단어거든요. 그래서 Somber gherkin is about to be absolutely everything. Gen X 밀레니얼은 이런 뭐 이제 피클 케이크라든지 또는 피클드 기알로. 피클드 기알로는 이제 그 샐러드 일종인데, 그다음 피클 프라이스, 그다음에 even 피클 마가리타, 심지어 피클 칵테일까지 피클을 활용한 이런 재밌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피클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쨌든 유럽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많이 먹게 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이걸 보면서 딱 생각난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그 피클만 가지고 하는 브랜드인데 되게 좀 힙한 브랜드거든요. 그릴로스 피클이라는 브랜드인데 얘네가 이제 처음에는 보스턴에서 나무 가판대, 되게 조그만 가판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막 피클을 파는 그런 조그만 이제 나무 수레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이제 피클을 납품을 하는 그런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클 하나로 온갖 거를 다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보시면은 되게 재밌죠. 약간 이런 피클을 활용한 이런 좀 약간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뭐 발렌타인데이 때 피클을 선물하세요. 뭐 여기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소개했던 그라짜 올리브 오일이랑도 같이 뭔가를 했었네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런 브랜드에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아이템을 두고 그 아이템을 브랜딩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 그런 거에 제가 되게 열광을 하는데 그걸 참 멋있게 보여주는 브랜드지 않나. 이것도 보면 딜 피클 블러디 메리 해가지고 피클이 첨가된 이제 블러디 메리 칵테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는 브랜드가 있다. 피클이라는 것이 올해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좀 재밌는 그런 트렌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케이오스 케이크.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케이크에 대한 건데 말 그대로 카오스 케이크. 굉장히 엉망진창적인 그런 케이크를 말하는 거예요. 막 G 모양 케이크도 있고 뭐 뭔지 모르는 뭐 이런 케이크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이 이제 유행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트렌드를 한국에서도 거의 몇 년 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한국에 원영들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케이크 좀 되게 독특하거든요. 보시면은 바로 느낌이 오시죠. 약간 이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형태들, 그런 케이크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케이크들을 말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여기가 레드벨벳이랑 파워판 곳이에요? 고수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여기 고수 케이크 있어요. 고수를 진짜 막 미친 듯이 꽂아주는 그런 케이크인데 저는 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트에서 일부러 고수를 사가지고 음식에도 넣어서 먹고 막 그러는데 요거는 조금 과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재밌게 봤던 것 중에서 이것도 한국 브랜드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서리얼 수아레라는 트렌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케이오스 케이크 이것도 그렇고 피클 픽스 그것도 그렇고 되게 올해는 푸드 분야에서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선 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좀 트렌드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셋 다 약간 공통점이 보여가지고 좀 되게 재밌게 본 그런 트렌드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패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푸드였었고, 패션은 올해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할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뭐 아까 로코코 리바이벌도 패션 관련 트렌드긴 했었지만은 이렇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패션 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 dolled up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되게 인형의 집 같은 느낌. 약간 작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비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바비코어라는 유행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인형들이 신고 다니는 그런 되게 막 젤리 슈즈라든지 이런 막 플라스틱 위주의 그런 알록달록한 그런 아이템들이 유행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돌 스타일, 인형 스타일의 플레이풀,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을 할 겁니다. 뭐 메이크업, 큐트코어, 룸 아이디어, 넥클래스, 참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이런 약간 인형들이 신고 다니는 약간 이런 구두라든지 또는 이런 액세서리라든지 또 이런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난 게 한국에서도 이제 키링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가방이라든지 뭐 텀블러라든지 이런 데 되게 귀엽고 그런 키링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서 토핑 경제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피자에다 이렇게 토핑 얹듯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나 또는 아이템들에다가 여러 가지 좀 토핑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트렌드가 된다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고 시장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큰 것에 많이 소비를 하다기보다는 그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떻게 좀 더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뭐 키링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다꾸라고 하죠. 뭐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이런 인형의 집, 인형 스타일의 어떤 아이템들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올 거라는 그런 트렌드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성분들한테 한정된 그런 아이템이긴 하지만은 되게 젊은 세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렌드 중 하나인 피셔맨 에스테틱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올해 트렌드, 패션 트렌드는 낚시꾼에서 영감을 받은 코어가 유행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ll the cool fisherman look, but without the heavy lifting. 그래서 되게 굉장히 쿨한 그런 낚시꾼의 룩들, 하지만 너무 그렇게 과하진 않은. 그래서 젠지나 또는 젠 X, X세대들은 will embrace a laid back maritime attitude. laid back 하면은 어떤 여유로운, 되게 막 느긋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maritime, 그런 선원들의 어떤 그런 항해의 이런 느긋한 그런 태도들을 본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ringing nautical vibe to everything. 이제 nautical 하면은 이제 뭐 항해의 이것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해, 뭐 바다의 그런 바이브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올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케이블 니트 점퍼라든지, 케이블 니트 하면은 우리 막 그물 모양의 그런 어떤 스웨터라든지, 또는 이제 사르딘 타투 하면 이제 사르딘 정어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고기 모양의 타투라든지, 또는 우리 선원복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스트라이프 무늬,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 핀 보면은 되게 약간 이런 마린 룩, 또는 이런 좀 낚시꾼들이 입고 다닐 것 같은 이런 스타일 같은 것들, 이런 걸 이제 제가 보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파리에서 H&M을 갔다 왔는데, 사실 저는 유행을 판단하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기 되게 쉬운 곳이 사실 스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명품 브랜드에서 유행을 많이 선도를 하긴 하지만은 뭐 루이비통이든 뭐 셀린이든 생로랑이든 그런 명품 브랜드에서 올해 어떤 그런 룩이 딱 나오면은 그거랑 비슷한 스타일이 그 몇 주 지나면은 스파 브랜드에 쫙 깔려 있어요. 자라든 H&M이든. 그래서 유행을 사실 올해는 이런 게 유행이구나 판단하기에는 사실 스파 브랜드 한번 쫙 돌아주면은 대충 느낌이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제가 H&M을 한번 갔는데, 보세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H&M 아예 그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완전 이런 스트라이프 모양, 이런 선원들 룩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피셔맨 에스테틱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경험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실 올해 겨울에 패딩을 하나 사려고 어떤 브랜드를 살까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럭셔리한 패딩은 또 사기 싫고, 또 너무 스트릿 느낌만 나고 되게 보온성은 없는 그런 패딩을 사기가 싫어가지고, 기능성도 좋은데 되게 스타일리시한 패딩 없나라고 막 서칭을 많이 하다가 핀트레스트에서 완전 꽂혀버린 패딩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요 브랜드의 이 옷에 갑자기 딱 꽂혀가지고, 브랜드 이름이 다이와 피어 39이라는 요 브랜드더라고요. 이게 일본 브랜드인데 설명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That combine design for enjoying urban life with ideal for enjoying fishing. 약간 낚시꾼들을 위한 브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브랜드인 거예요. 근데 여기 패딩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옷을 이제 보게 되니까 다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으면 되게 좀 실용적일 것 같은 그런 아이템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파리에는 이제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구매대행 통해서 일본에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약간 낚시꾼들한테 영감을 받은 이런 되게 마린룩 같은 것들, 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프코어 느낌 같으면서도 조금 거기에 이제 바다의 느낌이 좀 담겨 있는 이런 스타일을 이제 말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트렌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트렌드는요, 이것도 되게 많이 유행을 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 모토보호라는 패션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름에서 바로 볼 수 있듯이 모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 플러스 보호, 되게 보헤미안 스타일의 어떤 사람들의 스타일을 합쳐놓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 스타일 하면 다 아시죠? 약간 레더 자켓, 가죽 자켓, 뭐 이런 선글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되게 시크하고 보헤미안 같은 이런 아이템들이 혼합된 이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토보호가 이제 다시 새롭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젠지와 부머 세대들은
그들의 길을 되게 청키한 이런 커다란 그런 리더 핸드백, 가죽 핸드백이나 또는 되게 플로리한 그런 스커트라든지 또는 이런 오토바이 부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뭐 페미닌하고 레이스 같은 거 많이 달린 그런 보헤미안 룩 같으면서도 이런 가죽이랑 같이 혼합이 되니까 되게 좀 트렌디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파리에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파리에서 사람들 보면은 약간 이런 스타일들 되게 좀 젠더리스하게 섞어 입으면서도 이런 가죽 같은 것들 제품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파리지앵들이 뭔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룩입니다. 2025 패션 트렌드라고 딱 쳤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보호 시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보헤미안 같은 이런 스타일들, 뭐 여기도 보호 시크 얘기 나오고, 또 이제 그리고 올해는 좀 이게 레더 자켓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좀 합쳐진 그런 스타일이라서 여기 체리 레드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가죽과 어떤 보헤미안 스타일에 같이 혼합된 그런 패션 스타일이 유행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파리에 사는 저로서는 더 좀 약간 피부로 남는 그런 트렌드였었어요. 여기까지 패션에 대한 트렌드였었습니다. 저희 지금 뷰티 쪽 했고, 푸드 했고, 그 다음에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요 트렌드를 들 수 있어요. 테라퓨트라라는 트렌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Meet the rebels with a cause. 그래서 이유 있는 혁명을 만나보세요. 2025년에는 부모 세대와 젠 X 세대들이 서스테이너블한 삶,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삶, 그다음에 리사이클러블 패션,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쓸 수 있는 패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self-sufficient garden, 자급자족적인 그런 정원들, 커뮤니티 스페이스, 그리고 공유 스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하게 될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오래됐죠. 유행한 지. 공유 스페이스든지 뭐 지속 가능한 그런 키워드는 이미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식물들 많이 들어간 이런 트렌드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공간에서 이제 뭐 브랜딩 하거나 할 때 좀 식물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킥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This eco-living aesthetic will bring some stellar sci-fi vibes.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미학이 뭘 갖고 올 거냐면은 공상과학적인 사이파이 같은 그런 바이브랑 같이 어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지속 가능한 예쁜 정원이라든지 식물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판타스틱하기도 하고 되게 과학적이기도 한 이런 트렌드랑 같이 맞물려서 되게 재밌는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들 또는 어떤 컨셉 같은 것들이 유행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되게 약간 가우디 건축 같기도 하죠. 식물들이랑 좀 이런 되게 약간 금속 메탈 재질을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되게 독특한 형태의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제는 조금 더 모던하고 되게 공상과학적인 느낌과 식물들이 같이 어울리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의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데 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식물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지만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미학 자체가 자연 그대로 날것에, 거기는 이제 사막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과 미래의 과학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같이 합쳐진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트렌드 중 하나인 프리마리 플레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2025년에는 모두가 will let their inner child shine. 그 안에 있는 이 inner child,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동심 같은 것들을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젠지와 X세대들은 핸드페인트, 뭐 벽에다가 이제 막 그런 펑키한 그런 핸드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가구에다도 칠하고, jazz up that tearsome trim, 좀 약간 지루한 그런 장식 같은 것들을 이제 재즈 업 좀 꾸미기도 하고, 약간 그런 플레이풀한 느낌들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 플레이는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손그림 같은 게 담겨진 어떤 가구들이다, 또는 어떤 공간 디자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행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스트라이프가 많긴 한데 가구에 약간 손그림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플레이트라든지 화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얼마 전에 파리에서 또 편집샵 갔다가 이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사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죠. 어떤 되게 막 손그림 같이 막 이렇게 막 삐뚤빼뚤한 이런 그림 같은 것들.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포터리 브랜드를 하나 하고 계세요. 세라믹 브랜드를 직접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실 하는 스타일이 약간 요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보시면은 한국 분이신데 이렇게 좀 세라믹에다가 직접 이제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세요. 아마 만드는 영상도 여기 있을 텐데, 예. 요게 되게 너무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세요. 그 메르시에서도 판매를 했었었고, 프랑스인들이 되게, 이게 딱 이제 아까 말한 프라이멀 플레이 딱 그 느낌이죠. 유럽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요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그림으로 그린 어떤 공간들이나 이런 장식 같은 것들이 유행이 될 거라는 그런 트렌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의 이제 마지막 트렌드를 보시면은 믹스 앤 맥시멀리스트라는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트렌드를 보시면은 미니멀리즘에 대한 트렌드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약간 화려하고 난해하고 좀 약간 선 넘고 이런 트렌드가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인테리어 홈 데코 트렌드는 믹스 앤 매치, brightly bold 패턴. 그래서 굉장히 밝고 볼드한 과감한 그런 패턴들. 그다음에 eclectic prints, 되게 막 전방위적인 그런 프린트들. 그다음에 gorgeous texture and very use single color out there in process. 그래서 그런 되게 다양한 패턴들과 컬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합쳐진 이런 트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레오파드 무늬 같은 것도 있고 뭐 꽃무늬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합쳐져서 되게 맥시멀리즘한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 그래서 사실 뭐 이케아가 제 대표적이죠. 이케아 딱 보니까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뉴 컬렉션인데 여기서 나온 게 아까 본 그런 믹스 앤 맥시멀리스트 딱 그런 컨셉인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다른 패턴들을 섞어가지고 레이어드하고 여기도 막 이런 패턴들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올해는 확실히 미니멀리즘한 그런 데코 아이디어보다는 이런 좀 여러 가지 패턴들이나 컬러들을 섞어서 좀 더 화려하게 가는 그런 컨셉이 좀 유행을 하겠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였었고요. 제가 이 트렌드를 한번 쭉 돌아보고 좀 느꼈었던 저만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극한까지 다다른 레트로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로코코나 캐슬코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레트로가 이제 하다못해 진짜 이제 중세 시대까지 가는구나 라는 거를 좀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새로운 게 나오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또 나온 것들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것들에서 좀 새로운 것들, 신선한 것들을 찾으려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레트로가 복고라는 게 계속 붐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이제 하다못해서 이런 중세 시대까지 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선 코어, 대고구려 코어, 백제 코어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레트로는 좀 약간 극단까지 가들은 그런 레트로가 이번 트렌드에 좀 많이 보였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엉뚱함과 그리고 또 난잡함의 미학 이런 거를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어떤 케이크라든지 또는 피클이라든지 또는 그런 서리얼 소아레 같은 그런 되게 초현실적인 그런 테이블 데코 같은 걸 보면서 확실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자기를 더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럼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뭔가 파격적인 것들을 선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그리고 또 음식을 이제 꾸미는 뭐 테이블웨어 같은 그런 부분도 평범하게 이제 막 깔끔하고 그런 이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막 화려해지고 막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도 되게 MZ 세대들을 겨냥한 썸네일들 보면 막 되게 화려하고 막 뭐 이미지 막 스티커 붙여 있고 폰트도 막 엄청나게 많고 막 그런 썸네일들 이제 많이 보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런 것보다 이제 정신 없어서 좀 더 깔끔한 그런 썸네일을 더 추구를 하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에 더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화려한 거에 좀 더 끌리다 보니까 좀 더 시각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컨셉들이 아까 보여드린 어떤 인형의 집에 그런 영향을 받은 컨셉이라든지 또는 이런 미친 컨셉의 그런 케이크라든지 네, 눈 아파서 정신이 없다고요. 베타카로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난잡하고 혼잡하고 이런 컨셉들이 좀 많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인테리어 데코도 이렇게 정신없는 데코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은 컬러와의 사랑이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미니멀리즘이든 맥시멀리즘이든 떠나서 이런 어떤 체리
컬러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바다, 씨 위처리에서 얻은 이런 조개, 진주 같은 이런 컬러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밝은 느낌의 컬러들 것들이 계속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그런 세 가지 키워드로 저는 이번 트렌드를 좀 봤었습니다. 이렇게 난잡하고 정신없는 트렌드도 레트로의 일부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트로라기보다는 사실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면은 21세기 들어서 사실 미니멀리즘이 너무 많은 시기를 장악하긴 했거든요. 계속 어떤 깔끔한 것들, 그런 트렌드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사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젊은 세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올드함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깔끔하기만 하고 미니멀한 부분은 올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거기서 컬러라든지 어떤 패턴이라든지 또는 컨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파격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거기서 더 재미를 느끼고 신선하다라고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 좀 되는 좀 부분이 있어요. 저는 문화라는 거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 조절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를 여기까지만 해. 너무 심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계속해서 문화라는 거는 더 파격을 추구해 가고 거기서 또 새로움을 추구해 가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답습하지 않고 더 넘어서는 항상 그런 양상을 좀 띠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미니멀리즘에 좀 피곤한 그런 세대들이 화려하고 컬러가 좀 더 들어간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난잡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없는 트렌드도 생기지 않았을까. 재밌잖아요, 일단. 그리고 일단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SNS에서 바이럴 되기 가장 좋잖아요, 사실. 수많은 릴스를 보게 되고 수많은 광고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깔끔한 미니멀리즘 딱 나왔다고 눈을 사로잡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뭐 피클을 활용한 화분이라든지 G 모양의 K라든지 이런 게 딱 나오면 거기서 이제 바로 눈을 끄니까 그런 좀 숏폼의 시대에서도 이런 컨셉들이 확실히 먹히는 것도 한몫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든 예술 사조들은 항상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부터 낭만주의 다음에 뭐죠? 모더니즘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사조들이 계속 발전해오는 과정을 보면은 다 전사조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깨부시자는 움직임으로 항상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되게 어떤 막 영화처럼 화려하고 어떤 영웅들의 모습을 그렸던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모더니즘 맞나? 이게 혹시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판타지적인 그런 영웅들의 서사보다는 좀 더 어떤 서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는 그런 사조가 또 발전하고 또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유행을 하면은 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더 여기서 낭만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사조들이 또 생겨나고 이 계속 그 정거를 깨부시자는 움직임으로 예술 사조가 발전했기 때문에 뭐 미니멀리즘과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맥시멀리즘 하지만 이제 난해함이 가미된 그런 맥시멀리즘도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피클 브랜드 좀 한 가지로 쭉 밀고 가는 브랜드 더 있을까요? 저번에 라이브 때 좀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노피아라는 브랜드, 여기는 이제 사운드 모듈러를 만드는 브랜드예요. 아직 제품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사운드 모듈러 하나만으로 되게 멋있게 브랜딩을 잘 해나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라짜 올리브 오일, 이것도 올리브 오일 하나만으로 되게 재밌게 브랜딩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콜라보라든지 어떤 브랜드 철학 같은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토니스 초콜릿 아시나요? 이것도 되게 재밌죠. 이것도 이게 제가 브랜드 스토리가 조금 가물가물한데 초콜릿을 생산하는 그 막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쪽인가 아무튼 뭐 가나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막 쪼개졌다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설계가 된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이 초콜릿은 되게 정직한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좀 건강한 초콜릿입니다. 막 이렇게 너무 내세우지도 않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 초콜릿을 만드는 그 생산자들, 그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배려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광고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좀 컬러도 되게 이쁘고 맛도 되게 여러 가지 맛도 있고 초콜릿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재밌게 브랜딩한 그런 브랜드도 있고 예전에 제가 또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 주방세제 단어가 요즘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였지 그것도 무슨 데디였었는데 데디 클리닝이라고 치면 나올까? 데디 클리닝 서비스는 뭐야? 아빠가 와서 청소 주는 건가? 여긴 스크럽 데디. 예, 스크럽 데디도 어떻게 보면 주방 세제 아이템 하나만으로 진짜
아, 이거 하나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참 느끼게 하는 그런 브랜드죠. 되게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디자인도 귀엽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요 시그니처 모양 하나만 있었는데 얘네가 발전을 하니까 막 뭐 별별 모양이 다 나오더라고요. 손잡이 달려서 이렇게 하는 버전도 나오고 뭐 하도 나오고 해서 참 한 가지 아이템으로 정말 브랜딩 잘해가지고, 뭐 튜브도 있어? 정말. 네,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는 자기 조절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볼 수 있는, 네,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저 이런 브랜드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보다는 하나에 이렇게 좀 몰빵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철학이 보이는 그런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고, 소진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디자이너로서 미니멀리즘에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작업하시거나 따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니멀리즘이 조금 되게 뻔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았던 시절에는 미니멀리즘만으로도 다 해결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애플 디자이너 같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얀 배경에다가 노토산스 그냥 폰트 그냥 딱 받고 하면은 디자인이 끝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근데 계속해서 그런 디자인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여기서 어떻게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좀 계속해서 브랜딩을 할 때 이 와우 팩터를 생각을 하자가 좀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사실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시장에서 잘 먹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지만은, 이게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깔끔해 보여서 완성도 있다로 그냥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케팅적으로 또는 세일즈적으로 어떤 요소를 넣으면은 와우 팩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한 번 더 보게 만들 수 있고 살 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 좀 했던 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좀 좋은 발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깔끔하게 폰트 잘 넣고 거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보는 것.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의 영역을 약간 벗어난 영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마케팅적인 거나 어떤 문화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디자이너의 영역은 좀 벗어나는 거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완성도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마감이 완벽해 라고 딱 생각하시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서 한 번 더 디자인 범위 외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뭘 여기다가 더 넣어볼 수 있을까. 그게 꼭 넣는 게 아니라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빼는 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고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디자인 싱킹인 거죠. 결국에는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결국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다음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 자체가 다 디자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2025년 핀터레스트 프레딕츠를 소개해드렸고, 이 핀터레스트 프레딕츠는 여기 사이트 그냥 구글에다가 핀터레스트 프레딕츠라고 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디자이너 분들은 앞으로 하시는 디자인에 써먹어도 좋을 것 같고, 패션 쪽 하시거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라이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수고 많으셨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